자, 이번 4부는요, UTXO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한 방에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는 척 하시면 제가 좀 섭섭합니다. 조금 어려운 척 해주셔야지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려고 되게 오랜 시간 공부를 했는데 나는 10시간 공부했는데 20분 만에 알아들으시면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너무 지겹다는 표시도 내시지 마시고, 자, 너무 달겠다고 하시지도 마시고. 그래서 이 강의가 저희 영상 편집돼서 올라갈 거니까 필요하시면 계속 보시면서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시면 전문가 되십니다. 오늘 이제 UTXO는 어느 부분이냐면요, 저희 모태 앱 써보셨나요? 네, 모태 앱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모태 앱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제 LTM, 랩탑 마이닝도 그렇고요. 이런 화면이 나오죠. 모빅도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모태 앱을 가지고 전부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 앱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보셔야 되니까요. 여기 들어가시면 밑에 요런 이제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혹시 앞에가 잘 안 보이시면 본인의 모태 앱을 켜놓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0개가 있고 보류 중 이렇게 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래는 됐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확정이 되는데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모태인데 이제 0번 확인,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예상 경과 시간 10분. 이 말은 한 10분 정도 지나면 확정이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확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확정이 된다. 그럼 이거 확정 안 됐으니까 10개 보냈다가 아이고 내 잘못 보냈다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받을 수 있겠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요. 거의 안 됩니다. 그죠? 보냈으면 버튼 한번 누르면 끝이에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확정 안 됐다는 말은 뭐지?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기가 궁금하신 분은 찍어놓고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여기가 제가 이제 보이기 좋게 맨풀 들어간 거예요. 모태 맨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블록이 보이시죠? 한 블록 한 블록. 그래서 블록체인이에요. 한 블록 한 블록 됐고요. 이쪽 블록들은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채굴자들이 채굴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잘 채굴하면, 제일 잘 채굴하면 아이고 네가 제일 먼저 잘 채굴했네 그러면서 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확정했고 또 하나 확정했고 하나 확정했는데 지금 거래는 들어왔는데 6개의 트랜잭션, 6개 거래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채굴이 끝나지 않았다 해서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보시면 어떤 블럭에는 거래가 2개, 1개밖에 없는데 어떤 블럭에는 거래가 9개나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또 여기 이제 보시면 앱 들어가셔서 보시면 요게 있어요. 요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내가 10개를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분 전에 확인수 2라고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블록에서 여기 거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들어가서 확인됐고 2개가 블록이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확인이 2개 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해당 거래가 블록체인에 거래가 되었고 그 위에 2개의 블록이 더 만들어졌다. 통상 6개의 블록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래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되돌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되돌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 채굴자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하게 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래는 되돌릴 수도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6개가 쌓여버리면 이거는 이론적으로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거래 세부사항인데요. 아까 요 지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지갑을 눌렀어요. 눌러서 들어가면 2일 전에 내가 1개의 모태를 보낸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로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출금이 된 거고요. 아래로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입금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 입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 거래를 제가 클릭했어요. 눌렀어요. 그러면 요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세부사항이 있죠. 자, 여기 나간 거예요. 위로 화살표니까 나갔고 6 플러스 번 확인돼 있으니까 6개 이상의 블록이 쌓여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거래입니다. 여기 세부사항이 있어요. 자, 세부사항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입력이 있죠. 입력은 뭐냐 그러면 이 거래를 하기 위한 이 모태, 한 개 모태가 나갔는데 이 모태가 원래 어디 있었냐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어디 있었냐. 자, 잘 보세요. 내가 한 개를 누구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개 보낸 모태는 원래 누구 지갑에 있어야 돼요? 내 지갑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 주소는 내 주소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원래 모태에 있었던 거 내 주소입니다. 근데 출력을 보세요. 출력은 이 두 개가 있죠. 출력은 뭐냐면 내가 내 주소에 있던 모태 한 개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상대방 주소가 나야 되죠. 내가 1모태 보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죠. 내가 1모태 보냈잖아요, 한 명한테. 그러면 한 명이죠. 근데 주소가 두 개죠. 자, 왜 이렇습니까? 자, 이 시점에서 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막 하시지 않으면 몹시 잠이 옵니다. 그죠? 몹시 잠이 옵니다.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는 게 찍힐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모태 한 개를 내한테 있던 거를 절로 보냈죠?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는 내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보냈어요, 한 개를. 근데 왜 상대방 주소가 두 개가 나옵니까? 스스로 때문에요. 스스로 때문인가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왜 이러냐면 모빅은 비트코인 계열의 비트코인 네트워크 계열의 이런 체계들은 UTXO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UTXO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트랜잭션 파트입니다. 자, 이게 어카운트 모델, 계좌 모델이에요. 계좌 모델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세 사람이 서로 거래를 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자, 수수료는 무시할게요. 자,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준 거래일까? 잘 보세요.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어요? 처음에는 10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래들이 생기고 나서 9.5, 9.5, 11이 남았어요. 자, 어떤 거래들이 생겼을까요? 그쵸. B가 몇 개를 누구에게 줬죠. 그러니까 또 A가 몇 개를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태도를 하신 학생분들이십니다. 자,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자, B가 한 개를 A한테 줬죠? 그래서 11개가 됐고요. A는 0.5개씩을 B와 C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0.5개를 C한테 보낸 거예요. 요런 세 개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A는 9.5, B도 9.5, C도 11이 남았죠. 자,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제 통장에 계좌 정리를 했습니다. 계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를 보십니까? 끝을 보시죠. 얼마 있노? 이렇게 해서 잔액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잔액 얼마가 왜 이렇게 나왔지 하고 위에를 꾸치꾸치 캐고 들어가시는 성격 까칠한 분 여기 계십니까? 보통은 뭐 됐겠지 하고 끝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계좌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하는 방식. 이번에는 UTXO 모델. 자, 비트코인, 비트모빅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보세요. 처음에 A, B, C는 10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10씩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때는 돈 뭉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10개가 묶어진 뭉탱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B라는 사람이 A한테 한 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B가 A한테 한 개를 주고 싶은데 10개 묶은 걸 그냥 주면 돼요, 안 돼요? A는 땡큐죠. 근데 이 사람은 주면 안 되잖아요. 10개가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나눠요. 나눠서 9개짜리 고무줄 한번 튕기고 1개짜리 고무줄 튕겨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요 1개짜리 고무줄 튕긴 걸 였다 하고 여기 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계좌는 하나인데, 그죠? 여기서 두 묶음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한 개는 요로 줬고요. 요 한 개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내한테 다시 와야죠. 되셨습니까? 다시요. 원래 있었던 건 내 지갑의 한 뭉탱이였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누어서 1은 저 사람한테 주고 9는 내한테 다시 줬죠. 그래서 입력값 1개, 출력값 2개.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자, 요 부분에 출력값이 두 개잖아요. 이 두 개의 출력값 중에 한 명은 상대방의 주소, 한 개는 내 주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실게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는 9K로 끝나고 여기는 LK로 끝나고 여기는 KF로 끝납니다. 아까 제가 요거는 내 주소 했죠. 그러면 내 주소에서 나와서 다시 내 주소로 9개 뭉탱이 넣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은 주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주소가 있어요? 왜 다른 주소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다음번 주소 체계 특강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하나는 상대방 주소, 하나는 내 주소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B가 한 뭉탱이 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까 10개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10개 뭉탱이는 풀어서 썼으니까 없어졌어요. 여기 9개 있고 뭉탱이 2개 있고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A가 요 10개를 사실은 이거는 이 10개를 쪼개도 되고 이 1개를 쪼개도 됩니다. 근데 제가 요 10개를 쪼개봤어요. 10개를 어떻게 쪼갰냐면 9개짜리 뭉탱이 하나, 0.5, 0.5 뭉탱이 하나로 쪼갰어요. 아니면 요걸 쪼개도 돼요. 요걸 0.5, 0.5로 쪼개도 됩니다. 이렇게 쪼갠 다음에 한 개는 B한테 주고 한 개는 C한테 줬어요. 요거는 거래가 두 개입니다. 한 번 거래해서 요로 갔고 또 한 번 거래해서 요렇게 갑니다. 그리고 남은 9개의 뭉탱이는 누가 가져요? 얘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 개념은 이 뭉탱이 단위로 간다는 거예요. 돈뭉치를 묶어서 고무줄로 튕긴 다음에 요걸 요렇게 줘요. 그러면 이제 고무줄로 튕겨서 받았어요. 그럼 요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 딱 보면 아십니까? 이제 풀어봐야 알죠.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남은 게 9개짜리 1개, 1개짜리. 9개짜리, 0.5개짜리. 여기는 10개짜리, 받은 0.5개짜리. 이게 돈뭉치가 남은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마지막 거래예요. 1개짜리를 또 0.5와 0.5로 나누어요. 그래서 입력은 여기서 왔으니까 1개. 출력은 여기서 온 거를 C한테 주고, 요 남은 0.5는 지한테 도로 주고, 그래서 출력이 2개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생기냐면 요런 결과가 생깁니다. 근데 내가 지갑에서 모태거리에 2번, 3번만 하고 많은 분 없으시죠? 계속 거래가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돈 뭉치 2-3개가 남습니까? 잔돈 뭉치 여러 개가 남을까요? 예, 잔돈 뭉치 여러 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10개, 20개 막 잔돈 뭉치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모델, 계좌 모델이죠. 요거는 UTXO 모델, 돈뭉치 모델입니다. 그래서 계좌 모델에서는 A가 얼마 있지? 9.5 있어. B가 얼마 있지? 9.5 있네. C는 얼마 있지? 11 있네. 대번 보이죠? 근데 UTXO 모델에서 제가 만약에 숫자를 안 적어 놓으면 얼마 있는지 바로 표 나요? 바로 표 안 나요? 바로 표 안 나죠? 하나하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뭐하러 이렇게 하지? 그죠? 뭐하러 이렇게 하지? 싶으시죠? 뭐하러 이렇게 하지? 그죠? 그래서 자, 요런 상태에서요, 제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자판기 누르듯이 만약에 내가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튀어나와 이런 거예요. 자동으로 일어나요. 내가 콜라 누르면 어떻게 그 안에서 콜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간혹 거기 보면 자판기에 이렇게 투명 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 진짜 좋아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 투명 창에 달라붙어서 콜라 나올 때 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 막 신나해요. 그게 안에서 통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걸 몰라도 요거 누르면 콜라 튀어나온다. 이건 우리가 알죠. 스마트 컨트롤가 그런 거예요. 9월 30일 자정에 지갑의 잔고가 10 이상이면 내가 공공재 지갑에서 1모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9월 30일 12시 땡 했을 때 10모 이상이면 자동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자동으로 1모가 내 통장에 들어올 거예요. 자,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잘 돌아갈까요? 이 모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잘 돌아갈까요? 자, 어디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잘 돌아갈까요? 어카운트? 왜요?
그쵸, 잔고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모보다만 크면 저절로 일모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그러면 신모보다 커야 되잖아요. 딱 보고 얘 대본 보이죠? 얘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명, 두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갑을 가진 지금 모객 생태계만 해도 10,000명이 넘는데 그거를 아무리 컴퓨터가 돌린다 하더라도 이 많은 잔돈들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카운트 모델이 이 UTXO 모델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하기에 좀 더 편리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UTXO 모델이 더 힘든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은 어카운트 모델을 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모빅은 UTXO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비트코인에서 잘 돌아갈까요? 이더리움에서 잘 돌아갈까요? 이더리움에서 잘 돌아가죠. 그래서 그래서 이더리움이 올라가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지금 이제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본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많은 그 디파이 서비스나 상품들이 거의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돌아가고요. 그래서 디파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많이 쓰고 할수록 이더리움이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어카운트 모델이고 비트코인은 UTXO 모델이고 UTXO 모델은 기본적으로 돈뭉치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하기가 좀 더 불편한데 왜 UTXO 모델을 쓰겠습니까? 얘는 얘 나름의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요 돈뭉치만 따라가면 정말로 투명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돈뭉치만 따라가면. 그런 투명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어카운트 모델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트랜잭션 한번 볼 건데요. 아까 보신 입력, 출력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놓은 거고요. 요 부분도 다시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푸셔야지 좀 눈이 떠지시죠? 자, 여기서 초록색 아래 화살표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입금을 받았다 이 말이고요. 자, 6+번 확인 이건 무슨 말이죠? 네, 블록이 6번 만들어졌기 6번 이상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던 트랜잭션이랑 좀 다르죠? 입력 하나에요. 출력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니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뭘까요? 이거는 에어드랍 같은 거 할 때 한 방에 많은 주소로 에어드랍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비트모빅 같은 경우에는 비트모빅 노트북 버전의 그 앱이 있어요. 그 앱에서는 이런 식의 한 방에 하나의 입력값에서 쫙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입력값이 여러 개예요. 근데 출력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잔돈이 여러 개. 그쵸? 맞죠? 잔돈 뭉치가 한그 있었던 거예요. 잔돈 뭉치가 한그 있었는데 나는 0.5, 0.5가 10개가 있어. 근데 보내기는 5개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5, 0.5 있는 거 10개를 끌어모아서 한 방에 5개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잔돈 뭉치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한테 다시 돌아올 것도 없는 거예요. 요런 거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있냐 그러면은요, 그 앱에 들어가셔서 세부사항 들어가시고, 그래서 거래를 보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익스플로러 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시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실제 우리가 어디를 들여다보는 거냐면은요, 비트코인이나 비트모빅의 서버를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한 개 이제 입력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개를 원래 있던 요 돈뭉치 1599개의 돈뭉치에서 100개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은 1499개의 돈뭉치를 내가 다시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요 뒤에서 9560인데 8538 돼서 가격 돈 차이가 좀 나죠?
요건 수수료예요. 그래서 수수료를 무시하면 한 개의 입력값에서 누구한테 100개를 주고 나머지를 내가 받은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초록색 체크가 있고요. 빨간색 꼬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요거는 100개짜리를 내가 돈 뭉치로 묶어서 상대방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돈 뭉치가 안 헐어지고 지금 그 사람 지갑 안에 있어요. 헐어서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뭉치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은 뭐겠어요? 요 돈 뭉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헐어서 써버렸어. 이제 그 돈 뭉치는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전부 다가 요 돈 뭉치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유택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마 들으실 때는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면 내가 뭘 들었지? 이런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앱 같은 걸 쓰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근데 내가 모르는 상태로 그 큰 나의 재산이 그 앱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되시면 댁에 가셔서 저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내가 뭐 탭을 열어놓고 요게 요 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그래도 더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시간 교육 받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